안녕하세요. 취미로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쓰실 때 비율을 설정하면은 해당 종목을 몇 주 정도 사면 되는지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 오셔서 자산 배분 비율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신규 투자금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쓰시면 돼요. 달러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000, 약 1200만원이 세팅되어 있고요. 자산 배분이니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행추가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삭제를 누르면은 지워지겠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자산 배분 전략인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투자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ETF로 투자를 할 거니까요. 종목에는 일단 주식을 대표하는 VTI로 세팅을 해볼게요. VTI는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티커를 쓰시고, 그러니까 종목 코드죠. 티커를 쓰시고, 이 포커스가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렇게 야후 파이낸스 사이트에서 현재가를 읽어서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채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TLT가 있으니까 장기 채권이죠. TLT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자동으로 불러와졌습니다. 근데 이게 서버 통신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현재가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현재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중에는 이제 주식은 60이고 채권은 4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포커스가 나가면 자동으로 신규 매수량이 표시됩니다. 만약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은 이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00를 가지고 주식과 채권 6대4 전략을 쓰시려면은 VTI는 38주, TLT는 24주를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가에다가 현재가를 곱하면은 평가액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평가 금액을 다 합치면 $9,746가 되는데 우리의 원금은 $10,000였죠.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소수점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스름돈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돈은 2월 하셔서 다음 달에 또 사시거나 VTI나 TLT 한 주 정도 마음에 드는 걸로 살 수도 있겠죠. 세팅했던 비중값 오른쪽에 이 비중과 근접한 다른 비중값이 나와요. 이 비중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60대 40으로 투자를 원하지만 소수점으로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평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 실제 비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60.03 대 39.97이라는 거죠. 얘를 따로 이제 칸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여기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세팅해서 추종하려는 비중이고 오른쪽이 실제 비중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달에 VTI 38주와 TLT 24주를 사면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달에 또 매수를 할 계획이시면 다음 달에 보유하는 수량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보유 수량에 38주, 24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 보유 수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보유 합계가 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중도 이 보유 수량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 달에 $5,000를 또 추가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신규 투자금은 이제 5,000으로 세팅하시고 비중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누르시면은 여기 신규로 또 얼마만큼 매수하면 되는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VTI는 19주, TLT는 12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금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매수량도 반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한 달 뒤에도 이 현재가가 그대로일 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변조를 해볼게요. VTI를 153에서 $200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시 눌러보시면은 이제 첫 달에 38주, 24주 각각 매수한 것은 이제 변화가 없겠죠. 대신에 이 보유 합계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VTI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보유 합계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보유 수량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비중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유 수량을 눌렀을 때 회색 부분에 나오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와 현재가를 곱해서 나온 비중의 결과예요.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VTI가 올랐기 때문에 이 VTI의 비중이 66%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량이 아까는 19주였지만 현재
VTI 가격이 이제 올랐다고 가정했으므로 VTI의 매수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TLT는 약간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VTI는 11주 더 매수하고 TLT는 16주 더 매수해야 이 60대 40의 비중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시 눌러보시면은 또 수치가 바뀌었죠.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더하기 신규 매수량을 더해서 나온 비중입니다. 그럼 VTI 아까 66에서 비중이 조절이 된 거죠. TLT를 더 많이 매수했으므로 비중이 조절된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신규 매수한 수량을 더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달에 내가 5,000달러 정도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은 이제 VTI는 11주, TLT는 16주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다음 달에는 38주에서 11주 늘어났으니까 49가 될 거고 TLT는 40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달은 돈이 없어서 자금을 좀 뺀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출금은 매도를 해서 출금을 해야 되니까 한 3,000달러 정도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3,000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잔고에서 마이너스 3,000을 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되는지 그 수량이 나옵니다. 계산을 눌러보시면 자, 비중은 그대로 60대 40으로 가고요. 신규 매수량이 음수로 나왔죠. 이걸 보시면은 이제 VTI를 10주, TLT를 8주 매도하면 3,000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 60대 40이라는 비중은 유지가 되죠. 현재 보유 합계 보시면은 첫 달에 10,000달러 매수했고 두 번째 달에 5,000달러 매수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 VTI 가격을 200달러로 높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익이 늘어났죠. 한 1,200달러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현재 잔고에서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을 때의 잔고를 빼보면 3,299달러. 근데 우리가 필요한 3,000달러보다 더 많이 나왔죠. 이것도 역시 소수점으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스름돈이 더 나온 거예요. 최소 3,000달러는 나와야 되니까 3,000달러보다 약간 더 많이 출금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 신규 투자할 때,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 그리고 중도 인출할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연구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렇게 주식과 채권 6대4 전략도 있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원리는 같으나 이제 구성하는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백테스트한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이 몇 %로 투자되었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버리지를 써서 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이런 비율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겨서 이 3배 레버리지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해봤습니다. 주식은 6%, 그리고 장기채는 TMF, 중기채는 TYD, 그리고 유틸리티는 가스나 전기, 수도 이런 것에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골드는 UGLD 이렇게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그냥 매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한 결과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하시거나 해서 들어오시고 종목이 5개니까 행도 이제 5개로 해주시고 차례대로 써보겠습니다. 써주시고 비중은 아까 여기 나와있네요. UGLD가 7.5%, TMF가 40%, TYD가 15%, UTSL이 7.5%, U프로가 30%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이미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유 수량에 이걸 써줍니다. 한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샀죠. 그럼 보유 수량을 입력하고 보유 수량을 클릭해보면 보유 합계 764달러가 나오고요. 비중이 이렇게 나옵니다. 24%, 15%, 26%, 11%, 22%. 그런데 아까 3배 레버리지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려면은 왼쪽에 있는 비중대로 가야 되는 거죠. 7.5, 40, 15, 7.5, 30. 근데 지금 보유 수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뒤죽박죽이죠. 이런 걸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산 것도 있고 지금은 한 주, 2주라서 이렇게 보유하는 주수가 작으면 이 비중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 주만 사도 지금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제가 수중에 10,000달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한 500달러 정도로 여유가 생겨가지고 더 투자한다 했을 때 이걸 한번 신규로 몇 주나 매수하면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신규 투자금 500달러 쓰고 이제 계산 누르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골드를 팔아버려요. 여기서 문제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거죠. 골드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사면은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도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규 투자금을 좀 늘려가지고 600달러 해보면은 그래도 골드를 팔아버리네요. 그러면은 700달러 하면은 역시나 또 팔아버리고 100달러씩 올려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얘가 계속 팔아버려서 2000달러로 하면은 1800달러 정도 해야 팔지 않네요. 하지만 1800달러가 없기 때문에 그냥 500달러로 계산하시고, 얘네들은 팔기가 좀 아깝잖아요. 모아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무시를 하고 다른 매수하는 애들은 여기다가 더해 줍니다. 9주 더 사는 거죠. 9주 더 사고 6% 4주 더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에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매매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보유 수량을 눌러서 이대로 체크를 해보면 뭐 아직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간격이 좀 줄어들었죠. 아직 골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다른 애들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한 500달러 정도 생겼다, 여유가 있다 하시면 또 500달러 세팅하시고 계산 누르면은 역시나 유지일드는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그냥 무시하고 신규 6주 더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18주, 그리고 유틸리티는 2주 더, 6%는 4주 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보유 수량 한 번 더 누르면은 비중이 다시 현재 보유 수량으로 몇 프로 비중이 되는지 볼 수가 있죠. 거의 근접했고 골드도 이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진짜 아끼고 아껴서 1000달러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계산 누르시면은 다행히 이제는 팔라는 말은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또 9주 더해서 27, 3주 더해서 6, 3주 더해서 9, 7주 더해서 19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 수량 누르시면은 이제 신규 추가 매수한 결과, 현재 매수한 결과의 비중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제부터는 뭐 잘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골드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골드가 또 편입되는 시점은 아마 약간 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또 한 1000달러 매수한다 하면은 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뭐 나머지 애들은 비슷한데 역시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주를 더 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얘가 워낙 덩치가 커서 아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만 또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보유 수량 눌러보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매달 이제 신규 투자금 얼마 해서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계속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이 포맷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안 좋은 점은 이게 저장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매번 쳐야 되는 건 좀 번거롭겠죠. 종목 입력하시고 현재가는 자동으로 불러오니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비중은 입력하셔야 되고, 전략이 진행 중이라면 보유 수량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보유 수량 적어주시고, 뭐 신규 매수량은 뭐 계산해서 계산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요. 여러분들 신규 투자금 얼마 정도 투자하실지 정하시면 되겠고, 이 비중은 다 합쳐서 1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중 합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중 합계가 꼭 100이 되도록 하시고요. 보유 합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현재가를 곱해서 모두 더한 여러분들의 주식 자산이죠. 자산이 이렇게 나오고, 신규 합계, 만약에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이 정도가 될 거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생긴 거는 투박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디자인을 잘 못해서, 근데 뭐 익숙해지시면은 뭐 쓸만할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밑에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눌러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와요. 홈페이지에서 여기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면은 일로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전략의 종목들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UG, LD 이렇게 나오죠.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티커만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되더라고요. 써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비중을 써주시면 돼요. 7.5, 40, 15, 7.5, 30 이렇게 써주시고 또 이것들의 합이 100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널라이즈 포트폴리오 클릭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수익률 그래프도 볼 수 있고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는지 볼 수 있고요. 자, 처음에 $10,000 투자했으면은 지금 15,000달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복리는 20%가 넘고요. 표준 편차 20%, 그리고 가장 좋았던 해에 56% 수익 냈고요. 안 좋은 연도에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최대 손실폭은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이 배분 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다소 짧죠. 기간이 다소 짧은 거는 이 종목들 중에 가장 짧은 종목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유틸리티 3배 ETF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기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비중을 조절해 보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주식을 더 늘려보면은 좀 수익률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식이랑 채권의 비중을 서로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주식이 더 많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좋아지긴 하는데 지금은 뭐 기간이 워낙 짧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은 짧다고 볼 수 있죠. 짧기도 하고 아마 뭐 매번 뭐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은 건 아니니까요. 뭐 이런 결과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다른 종목을 추가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뭐 QQQ나 TLT, 그래서 뭐 U 대신에 뭐 QQQ를 쓰고 TMF 대신에 뭐 TLT를 쓴다, 뭐 이런 결과도 뭐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해보자면은 QQQ나 TLT는 레버리지 ETF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결과를 보시면은 역시 포트폴리오 3번이 최종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3배 레버리지 ETF가 또 3배만큼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ETF 전략이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 코드 치시고 뭐 기간 설정도 가능하고 초기 뭐 자본금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걸로 하면은 뭐 월 기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월 단위로 세분화해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산 배분 전략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제 신규 투자할 때 몇 주씩 매수하면 되는지, 또 추가 매수할 때 몇 주씩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매도할 때는 또 비중을 유지하면서 몇 주씩 매도하면 되는지 그것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낙 급조로 만든 거라서 이제 전체적인 만듦새는 좋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쓰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다가 뭐 사용법이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류가 난다든가 결과가 이상하다 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